요즘 빌라에서 이런 사기가 극성이라고 합니다. 이거 꼭 알고 가셔야 돼요. 안녕하세요, 장백TV입니다. 며칠 전에 아침에 라디오 뉴스를 좀 듣고 있는데 요즘 빌라에서 이런 사기가 굉장히 유행이라고 하네요. 어떤 내용이냐면 그 사례를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어떤 신혼부부가 아파트가 아닌 빌라에 신혼집을 차리려고 합니다. 빌라에 가서 저희가 살만한 집을 보여주세요 라고 부동산한테 부탁을 했는데 그 부동산이 보여준 집이 빌라의 2층 집이에요. 총 5층, 6층 정도 되는 빌라겠죠. 5층, 6층 되는 빌라에 2층 자리를 보여줍니다. 2층 자리를 갔더니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내부만 봐서는 너무 고급스러운 아파트처럼 잘 꾸며놨어요. 거실도 있고 주방도 잘 꾸며져 있어요. 신혼부부로 시작하기에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2층 집을 보여줬는데 알고 봤더니 이 2층 집이 주변 시세보다도 너무 저렴한 거예요. 주변 시세보다도 저렴하지만 3층, 4층, 5층에 있는 다른 빌라보다도 더 저렴한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우리는 뭔가가 저렴하다 그러면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담당자한테 만약에 이렇게 물어보겠죠? 왜 이렇게 저렴한 거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부동산은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아, 여기가 2층이잖아요. 보통 3층, 4층, 5층이 좀 선호하는 층이라고 한다면 2층은 좀 낮고 바깥쪽 뷰도 그렇게 좋지가 않고 또 1층이랑 가깝다 보니까 지나가는 사람들 목소리도 들리고 이러다 보니까 좀 시끄러울 수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저렴하지만 그래도 3층, 4층이랑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면은 굉장히 저렴한 거예요. 이거 꼭 잡으세요. 그리고 신혼부부들은 곧 아이가 태어날 수가 있는데 2층의 자리를 잡으면 층간소음에서도 좀 해방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 1층은 상가니까 원래 좀 시끄러울 수가 있고 그렇게 예민하지 않을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상가들은 9시, 10시면 다 퇴근을 하니까 밤에 아이들이 쿵쾅쿵쾅 뛴다고 해가지고 뭐라고 할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다 퇴근하고 없을 테니까. 그런데도 이만큼 저렴하다 그러면 신혼부부에게는 딱이죠 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 어떤 사기가 있을 수가 있는지를 잘 아셔야 돼요. 만약에 그 신혼부부가 그 2층 자리를 계약을 하고 매입을 했어요. 매입을 해서 이사를 들어갔는데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일이냐면은 이행강제금이라는 게 나올 수가 있어요. 빨리 용도를 변경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나오거나 철거를 하셔야 돼요. 이행강제금 다시 말하면 벌금이 나올 수가 있다 이거요. 그것도 굉장히 큰 금액, 매매가의 몇 % 정도의 벌금이 계속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사기냐? 바로 용도를 속이는 사기입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2층 그 집은 주거할 수 있는 집으로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인데 그 건물을 파는 사람이 주거할 수 있는 공간인 것처럼 꾸며놓은 거죠. 그럼 주거할 수가 없다 그러면 어떤 걸로 해야 되느냐? 바로 상가처럼 써야 되는 위치인 거예요.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하거든요. 바로 그 용도를 속이는 거예요. 부동산이 사기를 쳤다면 그 용도를 속이고 아파트처럼 판매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저렴하게 판매를 할 수가 있었던 거겠죠. 이해가 되셨나요? 여기에서는 장사만 해야 되는 자리인데 이 신혼부부에게 여기를 아파트와 비슷하게 주거 공간처럼 판매를 해서 용도를 잘못 사용하게 됐고 해당 구청에서 이거 이렇게 사용하면 안 됩니다 라고 벌금을 내게 하는 것. 그러면 이 신혼부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벌금을 계속 내던지 그냥 이 집을 다 엎어버리고 상가처럼 바꿔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행강제금이 나올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런 사기를 조심하셔야 되는데 저는 이 사기에는 약간 국가에 대한 책임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유가 뭐냐면 용어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왜 용어가 잘못됐냐면 이 집을 매매하는 신혼부부는 부동산에 가서 계약을 하기 전에 이것저것 물어보겠죠. 이 집을 봤더니 굉장히 마음에 들고 가격이 저렴해서 계약을 하러 갔는데 분명히 매매를 할 때는 건축물 대장을 보여줄 겁니다. 건축물 대장을 봤더니 내가 매입하는 곳은 ABC 빌라라는 곳인데 거기 2층 202호를 매입을 한다고 한다면 그 2층 202호에 우선은 실소유주가 누군지를 보겠죠. 내가 사는 사람이니까 판매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맞는지를 먼저 볼 거예요. 그 정도는 부동산 매매하시는 분들도 다 하겠죠. 두 번째로는 용도를 한번 보셔야 되는데 용도를 아마 그것까지는 속이지는 않을 거예요. 용도까지 바꿔가지고 한다면 이건 사문서 위조가 되는 거거든요. 아니다, 공문서 위조가 되겠네요. 공문서를 위조하는 게 돼버리는 건데 이거는 죄가 굉장히 커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위조하지가 않는데 거기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근린생활시설이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혼집을 만약에 알아본다, 주거할 공간을 알아본다라고 했을 때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라고 되어 있으면 우리의 반응은 어때야 될까요? 어때야 될까요, 구독자 여러분? 잘 모르겠나요? 이 부분이 사실은 좀 문제인 거예요.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하는 단어가 내가 살 집에 나와 있다 그러면 우리는 반응이 이래야 돼요. 이거 뭐예요? 미친 거 아니에요? 왜 내가 살 집인데 근린생활시설이에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아마 상가를 한 번도 매입을 안 해봤거나 임대차 계약을 안 해보셨거나 사회초년생인 분들은 근린생활시설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생소하실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프랜차이즈 인큐베이팅 사업을 하다 보니까 수백 건 이상의 상가 임대차 계약, 매매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해 보잖아요. 그러니까 근린생활시설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익숙하지만 한 번도 상가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 매매 계약 안 해보신 분들은 생소할 수가 있는 단어란 말이에요. 그러면 생소하다고 하더라도 이 단어만 봤을 때 어떤 용도인지 짐작이 되어야 되는데 근린생활시설 딱 들었을 때 어떤 용도인 것 같으세요? 근린생활시설, 우리가 생활하는 곳이니까 내가 살 수 있는 집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냔 말이죠. 처음 이 단어를 보시는 분들은. 저는 이게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이라고 되어 있으면 여기에서는 장사만 해야 됩니다라는 뉘앙스가 아니잖아요. 이 용어에 대해서 용어부터 빨리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자면 장사하는 곳이라고 되어 있다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신혼집을 꾸미고 애기를 키울 아파트 같은 공간을 찾고 있는데 장사하는 곳이라고 되어 있으면 의심을 하지 않겠어요? 어떤 의문이 생길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부동산한테 물어보겠죠. 여기 장사하는 곳인데 왜 여기 장사하는 곳이라고 되어 있죠? 라고 물어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런 사기를 약간은 피해갈 수가 있을 텐데 이 단어가 근린생활시설이라고 되어 있다 그러면 이 단어를 처음 접하는 분들은 아무래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단어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잘 이해하셨죠? 자, 빌라에 대한 사기, 이 용어에 대해서 만약에 내가 살 집인데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라고 되어 있다. 그러면 이게 왜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죠? 왜 장사하는 곳으로 되어 있죠? 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으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상 장비TV였습니다.